근데 사실 숨어있는 건 다른 사람들 완벽한데 너만 부족해. 그게 숨어있는 비교가 또 이것도 약간 흑백 논리가 또 완벽해.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성장 중인 사람이다. 스스로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지 않을 너무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탄탄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컨텐츠에서 약간씩 뭐 책 쓴다는 얘기 계속 비유로 했었는데 네. 드디어 끝냈어요. 책 이름이 뭐죠? 자존감 도둑이라는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쓴 책 제목에 도둑이라고 쓰는 거는 처음일 것 같아요. 근데 이주연 쌤이 예전에 뭐 닥터 프렌즈 영상에서도 자존감 도둑이라는 얘기 했을 때 제일 쏙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은 너의 자존감을 뺏어가는 도둑이다. 너의 마음속에 자존감 도둑이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쏙쏙 와닿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어요. 이게 단어가. 사실 자존감 도둑을 뭐 인터넷에서 좀 쓰는 단어긴 해요. 맞아요. 근데 주로는 이제 직장 상사나 아니면 뭐 부모님 중에 좀 나르시스틱한 부모님이나 타인의 칭할 때 쓰는데 실제 타인보다는 내면에 이미 내재화된 자존감 도둑이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는 아마 직장 상사나 아니면 어렸을 때 나를 좀 힘들게 했던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들었던 말들이 내 안에 쌓여가지고 어른이 돼서 이제는 없더라도 내 안에서 나를 남아있는. 자책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서 괴롭히고 있는데 그거를 자존감 도둑이라고 우리가 좀 명명을 해가지고 그럼 너무 좋을 다루려고 것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책을 쓰신 이유는 우리도 진료실에서 자존감이 저는 낮아요. 그렇죠.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네. 뭔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렇죠. 쉽게 뭐 자존감 올리는 방법 하면서 이제 뭐 성취를 해야 뭐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잘 안 통하는 분들이 결국 그렇죠. 있거든요. 병원에 오셔서 정말 이제 진지하게 여쭤보고 뭐 성취를 해도 이거 내 성취로 느껴지지도 않고 계속 자책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좀 설명했던 책입니다. 제가 AI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GPT-S라고 GPT를 마음대로 좀 튜닝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존감 도둑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넣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좀 볼 수 있는 자존감 도둑 판독기라는 GPT-S를 만들었거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판독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 무슨 말을 쓰면 얘가 자존감 도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떠오르는 생각 같은 거를 적으면은 판독기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자존감 도둑의 말 같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자존감 도둑이 처벌형인지 아니면 요구형인지 아니면 죄의식형인지를 구별을 해주고요.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근거를 좀 마련해줘요. 그래서 자존감 도둑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스크립트를 써줘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연습할 수 있고. 나는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엄마, 친구, 아들보다 못해. 이런 얘기를 진료실에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뭐 친구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 비교하면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만 누구누구는 못났어요. 잘했고. 이렇게 길게 해도 판독을 해줘요? 저는 믿습니다. 오! 했네요. 주변 사람들에 비해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건 처벌하는 거고. 못된 직장 상사 같은 거죠. 넌 정말 형편없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질책. 이런 질책하는 거고 이게 정말 자존감 뚝뚝 깎이거든요. 그죠. 엄마 친구 아들보다 이제 못하는 것 같다. 이게 약간 요구형인 거예요. 뭔가를 계속 넌 푸시하는 그거다. 거. 완벽해야 돼. 더 너무 잘해야 넌 돼. 언제나 최고예요.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진짜 많죠,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다. 근데 사실 숨어 있는 건 다른 사람들 완벽한데 너만 부족해. 그게 숨어있는 비교가 거구나. 또 이것도 약간 흑백 완벽해. 논리가 또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한 말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거니까 자존감 도둑이라는 건 외부에 좀 들어온 거거든요. 그치.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있었던 게 아니고 경험들이. 살아오면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이라서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 같은 거죠. 두 번째에서 이제 허점을 좀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조목조목 따지는 거죠. 그렇죠. 자존감 도둑의 말은 근거 없이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제가 많이 책에서 썼던 게 근거 없음. 얘네들은 사실 깊이는 없어요. 되게 무섭고 막 위협적인데 알맹이 까보면 별로 근거는 없거든요. 없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뭐 엄마 친구 아들 그럼 누구냐 데리고 와라 그러면 없어요. 맞아. 그 누구? 그 형체는 없어요. 그냥 약간 이상향인 거죠. 어.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이 근데 잘하는 게 0일 수는 없거든요. 없죠. 그럼요.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지 이게 잘하고 못하고의 그게 아닐 수도 아니니까. 있는데.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자신이 인식 못하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인식 못하는 장점들은 왜 인식을 못하냐면 처벌형 자존감 도둑이 다 필터를 해버리거든요. 가려버리는구나. 네, 그리고 주변에서 알려줘도 난 그렇지 않아. 부정해버리고. 너 몰라서 그래. 그렇게 부정을 하기 때문에 인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비교 자체는 의미가 없다. 또 중요한 게 이제 각자의 환경,
재능, 성장 이런 게 나랑 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말 비교를 하려면 모든 변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데 통제돼서. 그런 게 아닌 상태는 되게 사실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나랑 비교하는 거는 그나마 제일 적합한 건 과거의 나. 유전자랑 경험 모든 게 똑같은 사람은 과거의 나밖에 없어서 시간대만 다르게. 그렇죠. 남들은 다 잘 산다는 생각은 오류입니다. 그렇죠. 뭐 각자 희노애락이 있는 건데 애초에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그죠? 거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없죠. 없죠. 왜냐면 우리가 힘든 것들 만나면서 다 까부르지 않잖아요. 않죠. 아, 그럼요. 다 괜찮은 척하지. 오히려 허세를 부리고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직장인분들 특히나 이제 직장에서는 다 괜찮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보면은 다들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옳은 거죠. 이게 진실은 아닌 거고 나만 못났다 이거는 극단적인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그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못난 사람이 되는 게 맞아, 아니고 맞아. 어떤 나의 특징이나 한 가지 일부분이 나의 전체를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좋은 자존감 얘기네. 도둑의 허점이라는 게 이제 자존감 도둑과 맞서 싸울 조목조목 좀 반박을 해주는 거네요. 인지적으로 교정을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지적인 거라 되게 티스러울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얘기는 티 같지 않은데요. 이럴 때 자존감 도둑이 그러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 그대로 자존감 도둑이 하는 말을 믿지 말고 네. 저항해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존감 도둑이랑 좀 말싸움을 해야 돼요. 걔네들이 설득이 될 거라 기대는 하지 아, 마시고 그냥- 어차피 걔네들 말이 안 통하는 맞아. 애들이라서 우리가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도 막 하고 이제 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논리에 익숙해요. 반박할 콘텐츠가 없어서 진료실에서 해주는 건 반박할 콘텐츠를 계속 이제 던져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허점이나 아니면 이러한 이거 흑백 논리고 흑백 논리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말로 해야지 내가 인지적으로 머릿속에서 싸울 수가 있어요. 맞아요. 나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 하나씩 찾아볼 거야. 음. 남들은 저마다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근데 난 내 삶에 집중할 거다. 뭐 남들이 뭐 어떻게 하든. 그죠. 못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성장 중인 사람이다. 스스로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지 않을. 너무 괜찮은데? 오, 이게 되게 좋네.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아예 자존감 도둑이 없는 것처럼. 네. 뭐 어떻게 해요? 아, 반대로 아니 최고의 한도. 그래 힘내 약간 이러지 않을까 약간. 그래. 난 항상 잘났어. 어, 내가 이렇게 최고야. 적어본 적은 없는데. 극단적. 이런 생각이 자존감이 높아 보일 수 그러니까 있지만 이제 오히려 항상 반대다. 내가 최고. 좀 극단적이긴 하죠. 그렇죠. 항상 완벽주의에서 많이 쓰는 게 항상 제대로 이런 것들은 흑백 논리에 그게 그쵸.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항상 똑같이 해요 사람이. 맞아. 나는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스스로를 인정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칭찬해준다. 학습을 시켰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AI가 나오지 가능한 않았을까 거죠. 싶은데 이게 우리가 진료실에서 해주는 얘기기도 하고 사실 너무 지나친 거에 대해서는 좀 오류 교정을 해주고 인지적 왜곡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부정적인 걸로. 맞아요. 그리고 패턴도 그런데 거기에 우울증이나 강박증이 동반되면 더 이게 가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인지적인 어떤 왜곡을 교정해 주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일부러 이렇게 좀 되게 티스럽게 처음에 넣은 게 저번에도 저희가 경험을 해봤는데 인지행동 치료 쪽은 참 잘하겠다. 그렇죠, 맞아요. 그치. 그 가이드가 있고 한 거는 말도 얘가 좀 잘하니까요. 그렇죠. 잘하겠다 싶어서 만들어봤는데 이거가 이제 직접적인 상담을 대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도 적혀 있지만 AI가 사실 어쨌든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전문적인 상담은 대체할 수는 없지만 자존감 도둑이라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이게 혼자서는 결국에 이 틀에서 벗어나기가 약간 맞아요.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색안경 쓰고 있으면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걸 까먹잖아요. 그래서 너 이거 안경 쓰고 있어, 안경 쓰고 있어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저는 한번 써보시면서 아 혹시 이런 생각이 자존감 도둑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인지를 하는 것 자체가 내 생각하고 좀 분리를 이제 시킬 수 있어서 분리가 돼야 얘를 공격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분리하는 데 도움을 좀 주는 것 같고 인지행동 치료의 어떤 기본이라는 게 이제 생각을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고 네. 좀 지켜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또 보는 비판도 거니까. 좀 해보고. 뭐 그런 면에서 사실 이런 도구를 이용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주영 쌤의 이 자존감 도둑 전국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무려 이제 첫 번째 책이고요. 아 정말 내용도 너무 좋고 해서 진짜 자존감이 좀 고민인 분들 계속 자책만 하고 스스로를 자꾸 공격만 하는 이런 분들에게 한번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사실 멘탈탄다 하면서 저도 제안을 받은 거라서 그렇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대박 나시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